예, 태고사의 새발견 188번째 강의로서 자주민족주의 학파 오늘 그 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민족주의 학파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모조리 다 한번 사봤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조선 역사를 좀 정비하는데 한 10년 동안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제가 다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인을 탄생하게 만들었던 그런 많은 그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켜고, 자,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강의로서 자, 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이 대명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회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수해 대평을 거쳐서 수수만 년 동안 지내다가 우리가 북방 천축 지역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해주를 거쳐서 아무르강과, 이 아무르강은 이제 우리말로서 아무르 익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아무르강이 이제 흑룡강성이죠. 그래서 북위 30도에서 60도에 걸쳐져 있는 예나강, 그 다음에 이제 툰투라 강역으로 들어가서 이 서쪽으로는 핀란드와 스웨덴에 이제 이르게 되고 약 24,000년 전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서구 유럽에 도착한 시기가 이제 24,000년 정도 되고요. 동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그 북미 5대호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캐나다와 이 미국 북부에는 빙하기 시대 때 가장 큰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빙하기 때에는 알래스카와 이 아시아와 북미 아메리카 대륙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이 빙하기 때에는 가장 살기가 좋았던 것이 뭐니 해도 적도 지방의 지역이 아무래도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만 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순다대륙, 순다 환인이고, 또 아메리카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마야 문명이라고 말하는 유카탄 반도에 이제 걸쳐져 있는 이 지역도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이 넓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술록과 사슴 그리고 사냥을 위해서 맘모스 사냥을 위해서 모리식 사냥을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새롭게 첨단적인 흑요석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약 한 5,000년, 25,000년에서 한 5,000년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부터 북쪽에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 뻘판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가 짐승들 화살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케 사냥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올라가 있었던 시기에 바로 사냥을 나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자리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별의 이동이라든지 천문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이제 풍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경배와 자연에 대한 숭배 같은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제 제천의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북방이 바로 북극성 사상과 북두칠성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이 북극성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 칠성판에 우리가 누워서 이제 배를 타고 은하수를 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칠성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에 이제 그런 있죠. 그런 그 장례 문화가 있는 것이죠. 올해 2025년 1월 21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도 90세의 이제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말도 바로 칠성판을 타고 우리가 북극성으로 이제 은하수를 타고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혁명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로 수렵 채집 자연농법을 하고 있으면서 수수만 년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시대 때 바로 권력자의 북방 지배자 계급이 내려옴으로써 샤먼의 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에 있을 때를 우리가 무제국이라 말하고 북방에 있을 때 이걸 샤먼 제국이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북방 샤먼은 바로 계급을 처음으로 우리가 일깨워준 그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계급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북방 문화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정착 생활을 했던 남방 문화권을 이해해야 우리가 자연 숭배라든지 정령 신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빙하기 지난 10만 년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빙하기가 3만 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1만 7천 년 전에 가장 빙하가 추웠던 시기였는데 그때 퍼져 있었던 북방 사냥을 하는 샤먼들이 드디어 지금 현재 이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의 천산과 남쪽의 곤륜산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분지에 살게 됐는데 그 분지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가 그 당시에서는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산에서 내리는 향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8천 6천 정도의 이렇게 고지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별이 바로 손으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료하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수수만 년 시간을 보내면서 천문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달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만 2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되고 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개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광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만 2천년부터 소위 말하는 9천년 사이에 약 3천년 동안에 우리가 방고한인이 그 길을 안내하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화산 폭발, 지진, 해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홍수들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때에 나침판과 같은 길을 안내하는 환인이 바로 우리가 방고한인으로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9천년 전에 드디어 이 해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7, 8, 9천년 전에 해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드디어 뭐냐면은 문명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우리 요하 쪽에 요동반도에 있는 네몰고 쪽에 있는 이 홍산 요하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 인더스 문명이 있다는 것이죠. 황하 문명은 뒤에 떨어지니까, 이집트 문명도 뒤에 떨어지니까 일단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고성에서 이동해서 금막 세력으로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세력이 바로 코카서스 산맥 밑에 우리가 수를 이용한 자연농법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에 상류 쪽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중류 쪽에, 메소포타미아 하류 쪽에 이렇게 이제 문명이 이어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이어지고, 이집트 문명이 다시 크레타 문명으로 이어지고, 크레타 문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마야 문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쪽으로 이제 이동한 문명이 바로 뭐냐면 요하 문명, 우리가 동북 삼성 상국이 이제 이 문명권에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고성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이제 우리가 힌두쿠시 산을 건너면서 지금 현재 네팔, 그 다음 인도 북부, 인도네시아로 이어지고, 태국, 그 다음에 뭐 버마 일로 이어져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됐던, 북쪽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흑수로 내려가서 생명이 구는 북극성 사상 마고성, 그 다음에 이 북두칠성 사상이 아까 이야기했고 몽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아메리카 대조선의 대명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들이 영락제 시대 때, 정화의 대황해 때, 영락제 정화의 대황해 약 1401년에서 1416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이 영락제 시대 때 정화의 대황해의 6차, 7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양반이 이제 이 북미에 정착하게 됐고, 이 시기에 대황해 시대이고, 정치 체계를 지금에서 배운 교육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허물고 아메리카는 세계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세계 정부가 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13주 연방국가로서 1779년도에 독립선언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지금 세계 제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백인의 시대를 참여하게 하였다 이거죠. 이때에 이후에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에 이주한 초엘리트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후에 미 대통령의 물려주의에 의해서 민족은 이주되었고, 필리핀, 베트남, 조선, 일본, 여기에 제국주의 시대가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의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북한에 지금 친미 기독교 학파 친일 부역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핵을 만들지 못했는데, 북한은 이를 이루어서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우리가 흔쾌한 일로 지금 현재 군사 강국이 되어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미주조선에는 아메리카 조선은 언제 청동기가 유입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BC 1427년도에 크레타 문명이 망하면서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에 이제 정착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427년 BC 1427년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에 미주에 이제 청동기가 이제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명은 결국 우리가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이게 노페텐 함락이라고 우리가 1697년도에 스페인에서 이제 잉카 문명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세계 일강의 제국주의가 미 합중국과 멕시코만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어졌고 아메리카에 있었던 세계 정부는 대황해 시대 성장한 시민개혁과 구세력 기득권과의 쇄국주의 정책과의 충돌이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는 왕과 귀족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 때 시민계급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세력과 신세력과의 충돌이 바로 뭐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나타나고 소련과 연합국이 함께 대전을 치르게 됐는데 이후 세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서 들었으면서 이 미소가 이제 양분됐다 이거죠.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고 있음을 일강이 어떻게 편을 먹고 살아남느냐에 있고 자주 독립주의가 이 한국사 복원의 일환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민주공화정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멕시코만 유카탄 반도에 청동기가 전래된 것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BC 1427년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마야 문명은 BC 8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이죠. 우리가 이 마야 문명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야 문명의 고졸기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형 유전자 하플 그룹이 탄생하게 되고 유독히 Q형 유전자가 많은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중해 문명의 핵심인 크레타 문명이 서양인들과 혼혈되어 크레타 궁전 1궁전 제2궁전과 함께 몰락하면서 대서양을 건넜기 때문에 이후에 고조선의 후예인 부여족, 북부여 4세기, 고구려 7세기, 발해 10세기, 15세기 정화의 대황해, 이 앞에 은나라가 망했을 때 11세기 이 꾸준히 뭐냐면은 이 북미로 이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이주해 갔다 이거죠. 이후에 우리가 미일 밀약에 의해서 카스라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고 제국주의적 식민 건설에 박차를 가게 됐는데 북미 대륙 멕시코만의 세계 식민계급이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일제 침탈기에 미국에서는 계속하여 민족 자결주의에 기초한 조선정부가 이어진 것이 1919년 3월 1일 운동이고 대한제국의 고종이 이제 죽었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19년 3월 운동과 더불어서 다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민주공화정으로서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에 따라서 대명조선, 청 포함하죠. 동국조선, 열도조선, 외, 일본 이것이 뭐냐 민족주의에 따라 식민정책을 본격화했는데 드디어 제국주의로서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경북 앞에 짓고
경성제국대학이라든 이런 걸 만들어서 식민정치와 역사 조작을 우리 식민역사학자들이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대명조선은 거란 플러스 요나라 후금 플러스 청이라는 바로 서해 대편에서 올라가 연해주에서 기반을 받았던 정권인데요. 이들을 우리는 일명 퉁구계라고 한다. 퉁쿠스계라고 한다 이죠. 이 말은 우리말에서 간 것이 분명하고 나중 만주의 만주가 됐다 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내에 만주인은 약 한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자기의 발원지를 잃어버린 꼴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반도를 꼭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황금문명 학술원에서도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선 동이족의 일파로서 동북아의 주류 이제 군사 집단이었던 것이 거란, 말갈, 음유, 여지, 이 만주라고 말하는 이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들 군사 계급의 제후 국의 평창으로서 독립이 되어 우리가 고려, 고리, 구이,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부여, 옥저, 동 이런 거 다 같은 이제 우리 동북아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조상들인데 이들이 이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북미에 도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BC 1427년대 크레타 문명이 이동 원인인 유전자와 그 다음에 BC 11세기에 은나라가 망하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대명조선을 이어진 이렇게 꾸준하게 북미로 이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 정권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 민족이 분명하고요. 손성태 교수님의 연구와 함께 우리의 황구사 보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오늘날의 한국인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보여줬다시피 우리는 신소공산주의 학파 이동주, 호는 성재이고요. 친미 기독교 학파 이승만이고 호는 우남이고요. 서재필이 호는 송재이고요. 친중 세구 학파 최익현이가 있고요. 호는 매천이고요. 그 다음에 화수학파의 이황로가 있고 호는 화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일기합파로서 김옥균이가 있고 호는 고균이고요. 육일준이 있고요. 호는 구당이고 그 다음에 박용모가 있고 호는 충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민족주의 학파 단재, 신채호, 배감, 박은식이, 백범, 김구, 위암, 장지연, 쓰고,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제가 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보여주다시피 책을 모조리 사가지고 앞으로 우리 역사를 좀 정비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신의 쿠데타의 실패로 드디어 이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모니를 지게 되는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꾸준하게 뭐냐면은 이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나는 오늘 민족주의에 관련된 책을 다 모아서 샀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자주민족주의 학파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김구, 김규식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겠고, 성재, 이동희 선생의 사상연구, 박헌영, 김일성이 연구가 필요하고요. 우남, 이승만이 송재, 서재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면함, 최익현이 그 다음에 면함집, 화서집, 유황로, 단재, 신채호, 배감, 박은식이 그 다음에 위암, 장지연 선생, 백범, 김구에 대해서도 공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책을 다 구입했고요. 1905년 의사보호조약부터 120년 1925년 오늘까지 우리가 의사보호조약, 1910년 한일병탐, 1919년 3월 10일 3월 1일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요. 1919년 3.1운동, 3.1 김미독립선언서는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것은
선각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은 고대로부터 계급사회가 매우 강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삼지제도의 삼원일체의 연방제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전제 왕공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해동조선에서는 계급이 너무 차별화되어 사회적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개혁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총독부 독재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마침표가 이준석열 정부에 오면서 친일 쿠데타와 함께 그 결말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민족주의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신채호, 박은식이 장제노부터 연구하고 명목적 사대주의에서 자주 사대주의, 그리고 자주 자립 자체 민주공화정으로서 우리가 한국민주주의를 완성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